종년답게 도망치지 어딜 따라가겠다는 것이냐? 박 보찜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두고 가시면 아니 됩니다. 억울하게 유배길에 오를 좌이정 송이여는 종들도 살기를 찾을 수 있게 뿔뿔이 흩어지라 했지만 명주만 고집을 부리며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훗날 조선 팔도가 그 여종의 이름 석자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듯한 무서운 벼락 소리가 충청도, 연산, 땅 황살로 고개를 거칠게 뒤흔들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살갗을 때리며 흙바닥을 순식간에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지요. 때는 조선 중기 선조 제위 20년 가을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옵소서. 20살 여종 명주의 목소리는 것은 빗소리에 파묻혀 짐승의 울음처럼 갈라진 쇳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구분 등 위로는 빗물을 머금어 천근만근 무거워진 보찜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헐어버린 두 손은 진흙투성이가 된 노인의 깡마른 팔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었지요. 그 노인은 얼마 전까지 한양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전 좌이정 송이연 대감이었습니다. 정적들의 간악한 모함에 빠져 전라도 강진으로 억울한 유배를 떠나는 길이었으며 65세 늙고 병든 몸에 거적대기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모두가 영모의 화를 입을까 두려워 도망치듯 떠났지만 오직 천한 여종 명주만이 그 험난한 사지의 길을 묵묵히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콜록. 송대감은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연신 마른 기침만 토해낼 뿐 초점을 잃은 두 눈은 허공을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억수 같은 폭우 속에서 깎아지른 벼랑 끝 비탈길을 걷던 찰나 미끄덩 하는 소리와 함께 송대감의 해진 집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안 되옵니다. 명주가 입술을 꽉 깨물며 온몸을 던져 대감의 옷자락을 낚아챘으나 두 사람은 엉켜붙은 채 질척이는 진을 비탈기를 사정없이 뒹굴고 말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명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주는 손끝이 쓰라린 것도 모른 채 진흙을 파고들며 노대감을 간신히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요. 그때 번쩍이는 번개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의 형상이 명주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흉흉하고 버려진 폐주막이었습니다. 명주는 찢겨나간 젖은 치맛자락을 질질 끌면서도 기절하기 직전의 노대감을 반쯤 업다시피 하여 비탈기를 기어올랐습니다. 삐그덕 썩어 문드러진 주막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가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곰팡내와 함께 거미줄이 무성한 서늘한 냉골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썩은 마른 볏짚을 긁어모아 대감을 조심스레 눕힌 뒤 타들어가는 대감의 목이라도 축일 물을 찾기 위해 부서진 붓두막 쪽으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휘잉 구멍난 창호지 틈으로 매서운 가을 비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는 가운데 명주의 귓가에 기이한 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바스락. 쥐구멍만 한 틈새로 빗물이 스며드는 붓두막 구석의 낡은 쌀독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마찰음이었지요. 산짐승인가? 등골이 서늘해진 명주가 숨을 꾹 참은 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쌀독의 무거운 나무 뚜껑을 쥐고 옆으로 밀어 열어젖혔습니다. 끼기기익 나무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린 순간 명주는 그 자리에 숨을 멈추고 돌부처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독 안에는 들짐승이 아니라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는 3세 가량의 작은 사내 아이가 짐승처럼 웅크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핏발이 선 커다란 눈망울로 명주를 올려다보고 있었으며 그 작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에는 글귀가 새겨진 까만 낡은 대나무자, 즉 죽척 하나가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한번 쾅하고 천둥이 내리쳤고 번갯불에 비친 아이의 파랗게 질린 입술과 명주의 경악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아이의 덜덜 떨리는 작은 어깨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락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쌀독 밖으로 뻗어나온 아이의 고사리 같은 두 손이 빗물에 흠뻑 젖어 축 늘어진 명주의 무명 솜의 자락을 꽉 움켜쥐었으며 그 소나기의 절박한 힘에 명주는 퍼뜩 정신을 차렸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 험한 산 중에 어찌 이리도 작은 핏덩이가 버려져 있단 말인가. 명주는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쌀독 안으로 두 팔을 뻗어 사시나무 떨듯 떠는 아이를 품에 와락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깡마른 몸뚱이는 한겨울 살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에는 눈금이 다 지워져 모양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죽청만이 유일한 목숨줄인 양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계실 송대감에 입에 털어 넣을 좁쌀 한 줌조차 없는 처참한 처지였지요. 입을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천한 여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억울한 유배기를 자청하여 따라 나선 것만으로도 이미 목숨을 반쯤 내놓은 일이었으니 남들이 본다면 필시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해댈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주의 귓가에는 쏴 하고 무섭게 쏟아지는 빗소리 너머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낡은 거적대기를 덮어쓴 채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 따뜻한 밥을 먹여주셨던 송대감의 다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 크나큰 은혜를 제 목숨처럼 아로새기고 있던 명주였기에 제 품으로 파고드는 이 가엾은 어린 생명을 도저히 모른 척 등질 수는 없었습니다. 명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품속 깊은 곳을 뒤적여 천금같이 간직해두었던 딱딱하게 마른 누룽지 반쪽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누룽지를 제 입에 넣어 잘게 씹어 부드럽게 만든 뒤 아이의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쩝쩝 소리를 내며 오물오물 젖은 누룽지를 받아 삼키는 가여운 모습을 내려다보며 명주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꽉 쥐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와 대감마님만은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어느덧 길고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자 귓가를 때리던 빗줄기는 차츰 잦아들었으나 허물어진 움막 밖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진 폭우로 인해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 연산 황산루를 넘어가는 유일한 산길이 집채만 한 바위와 붉은 흙더미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뒤로는 발을 헛디디면 뼈도 추리지 못할 깎아지른 절벽이 쩍입을 벌리고 있었고 앞으로는 겹겹이 쌓인 흙더미뿐이었으니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었지요. 길을 안내하던 관군들조차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에이, 빌어먹을. 이대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며 험악한 욕설을 허공에 뱉어냈고 초췌한 얼굴의 송대감은 깊은 절망이 묻어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갇혀버린 깊은 산속에서 식량 한 톨 없이 완벽하게 고립된 일행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포대기에 쌓여 명주의 앙상한 등에 찰거머리처럼 엎혀있던 3세가량의 아이가 갑자기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죽척으로 명주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주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아이는 알 수 없는 옹알이를 뱉어내며 죽척을 쥔 작은 손을 들어 특정한 방향, 즉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아찔한 절벽 쪽을 향해 연신 손짓을 해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거센 바람 소리만이 휘잉 맴도는 고요 속에서 명주는 아이의 작은 손끝이 끈질기게 가리키고 있는 짙은 안개 낀 숲의 입구를 홀린 듯이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 짙은 운무 사이로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낡은 죽척으로 이끼 낀 거대한 바위를 향해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깎아지른 절벽에 부딪혀 텅텅 기묘한 메아리로 되돌아왔고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맥락의 울림을 듣는 듯 일정한 장단을 띠며 매서운 산바람 소리와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극한의 허기와 공포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호송 관군 중 하나가 신경질적으로 허리춤의 환도를 철컥 만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기어나온 버려진 핏덩이가 이리 시끄럽게 구느냐. 당장 주둥이를 틀어막지 못할까. 그 서슬퍼런 호통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송대감마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혀를 차고는 절망 어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명주의 직감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생 험한 산과 들을 누비며 거친 자연의 이치를 곁눈질로 뼈저리게 배우며 살아온 그녀의 예민한 귓가에는 아이가 낡은 죽척으로 쉼 없이 두드려대는 바위 틈의 울림이 결코 한낱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주는 바싹 타들어가 갈라진 입술을 질끈 깨물고는 바닥에 엎드리듯 무릎을 꿇으며 송대감을 향해 간절한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저 아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한 번만 가보시지요. 깎아지른 벼랑 끝에 몰려 당장 굶어 죽을 판국에 짐승밥이 되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나 이제 와서 우리가 더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혼신을 다해 쏟아내는 명주의 처절한 설득과 벼랑 쪽을 가리키는 아이의 기묘한 몸짓에 결국 관군들도 도끼가 올랐는지 반신반의하며 허리춤에서 낫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은 서걱 거친 파열음을 내며 안개 낀 덩굴숲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죽척을 뻗어 가리킨 벼랑 끝의 방향은 겉보기에는 발을 헛디디면 천길랑 떨어지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은 아찔한 절벽이었으나 그 안쪽으로는 산짐승들만이 은밀하게 오가는 몹시 견고한 안반지대가 교묘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명주의 등에 엎인 채 죽척으로 바위벽을 툭툭 쳐서 속이 비어 텅텅 소리가 나는 위험한 흙더미를 피하고 둔탁하고 묵직한 마찰음이 나는 곳만을 골라 짚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붕괴되어 내린 토사를 귀신같이 비켜가는 단단한 새끼리 거짓말처럼 안개 너머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두운 눈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오직 땅의 소리를 읽어내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생명줄이었으며 일행은 오로지 3세 아이의 작은 손짓과 낡은 대나무, 자가 만들어내는 타격음 하나에 의지한 채 험난한 암벽을 타고 반나절을 숨죽여 걸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을 가리던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탁 트인 내리막길이 눈앞에 펼쳐지자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황산루를 무사히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관군들은 들고 있던 창을 창랑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 같은 안도의 한숨을 거칠게 토해냈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송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뜬 두 눈으로 명주의 땀에 흠뻑 젖은 등에 엎혀있는 아이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이전의 멸시 대신 짙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먼지로 범벅이 된 이마의 땀방울을 거친 베옷 소매로 훔쳐내고는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이마에 뜨거운 입술을 맞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렸구나. 이 미천한 목숨들을 내가 거두어 살렸어.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일영이다.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우리를 이끌었으니 너는 이제 일영인 게야. 낡아 빠진 대나무 자 하나와 핏덩이 같은 3세 아이의 뜻 모를 옹알이가 만들어낸 이 벼랑 끝의 기적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내쉬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깊은 각인을 아로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기묘한 기적이 훗날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 땅에서 맞닥뜨리게 될 험난하기 그지없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그 순간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다시금 고단한 남행길의 집신 발걸음을 내디디는 일행 중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흙먼지 사이로 낡은 죽척을 쥔 아이의 작은 손만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길잡이 삼아 쉼 없이 이어진 고단한 발걸음이 마침내 멈춰 선 곳은 붉은 황토 먼지가 흩날리는 척박한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였으며 그로부터 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물 흐르듯 무심히 흘렀습니다. 명주의 품에 안겨 옹알이를 하던 핏덩이 아이는 어느덧 12세 소년으로 훌쩍 장성해 있었습니다. 스윽스윽 사각 거친 흙바닥을 긁어대는 나뭇가지 소리가 낡고 쓰러져가는 움막집 앞마당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일영은 쪼그려 앉은 채 진지하고도 형형한 눈빛으로 땅바닥에 복잡한 선들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그가 이리저리 몸을 움직일 때마다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린 눈금 지워진 낡은 죽척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달그락 경쾌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일영은 마치 그 낡은 죽척에 보이지 않는 눈금을 읽어내기라도 하듯 대나무 자를 흙바닥에 대고 정확한 각도와 비율로 쉼 없이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사각사각 툭 마루 한쪽에서는 명주가 쉴 새 없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실소리를 내며 삭바느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처녀 시절 부드럽던 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오고 딱딱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어두운 원망 대신 잔잔하고도 강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일영이 그름이 잔뜩 묻은 사발을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옥수수 삶은 물을 조금 식혀왔으니 목을 축이시지요. 명주는 바느질을 멈추고 거칠어진 손으로 아이의 땀 맺힌 이마를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으나 일영은 명주를 하늘 같은 어머니라 부르며 지극한 효성을 다했고 늙고 병들어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달고 사는 송대감을 친할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시며 움막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척척 해내었습니다. 처음 강진 땅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식솔들이라며 바닥에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지며 노골적으로 멸시하였지만 밤낮 없이 남의 해진 옷을 기워주며 웃어넘기는 명주의 따뜻한 품성과 허리를 굽혀 싹싹하게 인사하는 일영의 영특함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눈 녹듯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위태로운 평화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징징 길을 비켜라 사또 나으리 행차시다. 쿵쿵쿵 무장한 군졸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운막집 앞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새로 부임한 강진 현감 조국환이었습니다. 45의 나이에 기름진 배를 두둥실 내민 그는 값비싼 비단옷 자락을 펄럭이며 거만하고 불량한 걸음걸이로 살인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삐그덕 쾅 소리와 함께 썩은 문짝이 힘없이 나뒹굴자 방 안에서 기침을 하던 송대감이 놀라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국환은 고을을 보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중앙정계에 뇌물을 바치고 줄을 대어 다시 한양으로 벼슬을 옮겨 올라갈 궁리만 하던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는 유배 온전 좌의정 송대감을 가혹하게 핍박하여 그 소문이 한양에 닿으면 송대감을 몰아낸 자신의 정적들에게 큰 점수를 따서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는 얄팍하고도 끔찍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뱀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좁은 마당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허, 역적의 더러운 무리들이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숨을 쉬고 있단 말이냐. 조국환은 툭하면 관아의 군졸들을 대동하고 운막을 찾아와 생트러블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는데 양반의 체면상 차마 대놓고 물리적인 몽둥이질을 가하지는 못하였으나 지붕에 얹은 집구석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나라에서 달마다 배급되는 최소한의 쌀과 소금마저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이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조국환이 혀를 차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쿵쿵 거닐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달에 바쳐야 할 삼배가 아직 반필이나 모자라지 않느냐.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니 나라의 녹을 축내는 식충이들이 따로 없구나. 그때 그의 가죽신이 우뚝 멈춰 선 곳은 방금 전까지 일영이 나뭇가지로 정성스레 그려놓은 복잡한 선들 앞이었습니다. 무심코 흙바닥을 내려다보던 조국환의 두 눈썹이 기이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흙장난이 아니라 강진 앞바다의 물길과 굽이치는 주변 산세 그리고 관아의 위치까지 기가 막히게 비율이 맞아떨어지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한 지형도였던 것입니다. 조국환의 갈라진 목소리가 벼락처럼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일영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툭 떨어뜨리자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며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도 모르는 천한 핏줄이 감히 양반의 고귀한 학문인 산천지리를 흉내내며 불순한 그림을 그린단 말이냐. 필시 영모를 꾸미려는 수작이렸다. 퍽퍽 푹 조국환의 가죽신이 무자비하게 흘바닥을 지식이며 일영이 반나절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려놓은 지형도를 처참하게 뭉개버렸습니다. 흙먼지가 매캐하게 피어오르고 선들이 엉망으로 지워지는 가운데 조국환이 일영을 향해 불호령을 내뱉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역적의 잔당이 양반 행세를 하려느냐. 주제를 모르는 이 더러운 핏줄을 당장 쫓아내라. 그 순간 마루에 앉아있던 명주가 번개처럼 땅으로 뛰어내려 달려들더니 일영을 자신의 얇은 등 뒤로 꽉 숨기며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참아 주십시오. 그녀의 이마가 뾰족한 돌멩이가 뒹구는 땅에 닿으며 쿵 소리를 내었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는 뼈저린 절박함과 두려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아직 철없는 아이가 흙바닥에 장난을 친 것일 뿐입니다. 아무 뜻도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영은 명주에 해진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자신의 허리춤에 달린 낡은 죽척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조국화는 땅에 엎드린 명주를 향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자비라 하였느냐? 역적의 소굴에서 자비를 찾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서늘하고 도끼를 가득 품은 눈빛으로 움막의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자리한 깊고 시커먼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역적의 무리들이 쓰는 저 우물 때문에 마을에 부정이 타는구나. 내일부터 당장 저 우물을 돌로 꽉 막아버려라. 조국환의 악독한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험악한 인상의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송대감, 대개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을 향해 커다란 바위와 시커먼 흙더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쾅쾅. 산이 무너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찰랑이던 깊은 우물은 순식간에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려 흔적조차 사라졌으며 매캐한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마당에서 명주는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그 참혹한 날이 지나고 그의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전라도 강진 땅에는 마치 하늘이 크게 노하기라도 한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들었습니다. 기름진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발을 디딜 때마다 뽀얀 먼지만 풀풀 날렸고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던 개울마저 허옇게 바닥을 드러내며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 짐승들마저 쓰러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현감 조국화는 마을 방방곡곡에 흉악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한양에서 쫓겨난 역적 송대감 일행이 몰고 온 불길한 기운 때문이다. 극심한 군주림과 타는 듯한 목마름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현감의 이간질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갔고 이내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낫과 몽둥이를 든 채 송대감의 낡은 움막으로 짐승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퍽퍽 쨍그랑 쿵. 성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던진 진흙덩어리와 오물들이 얇은 문풍지를 뚫고 방 안까지 날아들었으며 무수한 발길질이 명주가 밤낮으로 물을 길어다 가꾼 채소밭을 지식이고 파헤쳤습니다. 너희 같은 역적 놈들 때문에 하늘이 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당장 이 강진 땅에서 떠나아. 분노 어린 외침과 돌팔매질이 비 오듯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명주는 원망 섞인 비명이나 변명 한마디 없이 묵묵히 흙바닥을 기어 나와 부서진 대나무 울타리를 맨손으로 고쳐 묵고 지식여진 채소 잎사귀들을 품에 거두어들였습니다. 날카로운 대나무 가시에 찔려 손끝이 쓰라렸지만 명주의 굳게 닫힌 입술은 한겨울 얼음처럼 단호할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방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찢어진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처절한 뒷모습을 지켜보던 12살 일영은 두 눈에 핏발을 세우며 작고 여윈 두 주먹을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미쳐 날뛰던 군중들이 빠져나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자 일영은 지친 명주가 깊은 잠에 빠져든 틈을 타 쥐도 새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적막한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스르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민 창백한 달빛이 마당 한가운데 내려앉았고 고요한 빗줄기 아래 홀로 선 일영은 자신의 낡은 바지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린 때 묻고 끝이 갈라진 대나무 자인 죽척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대나무의 표면이 아이의 손끝에 닿는 순간 찌릿하는 강력한 떨림이 일영의 팔뚝을 타고 올라와 심장 깊은 곳까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험난한 황살로 고개를 넘을 때
짙은 안개 속에서도 산길의 기맥을 짚어내며 일가족의 목숨을 구했던 바로 그 신비하고 영험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령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 푸른 달빛이 스치며 지나가고 그의 어린 얼굴에는 어른조차 흉내 내기 힘든 굳고 단단한 결심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붉은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자마자 고요하던 움막 안에서는 사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쿵! 현감의 명령으로 우물이 막힌 후 며칠 밤낮을 맑은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바싹 마른 기침만 내뱉던 70이 넘은 늙은 송대감이 결국 남은 기력을 모두 소진하고 차디찬 방바닥으로 쓰러져 곤절하고 만 것입니다. 대감마님, 제발 눈을 떠보시옵소서. 대감마님. 명주가 다급히 달려들어 송대감의 앙상한 어깨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창백하게 질린 그의 입술 사이로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느다란 숨소리만 색색거리며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절박함에 사로잡힌 명주는 신발조차 신지 않은 맨발로 뛰쳐나가 거친 돌길을 정신없이 내달려 단숨에 강진 읍내 의원을 찾아가 목 놓아 애원했습니다. 의원 어르신, 제발 우리 늙은 대감마님을 살려주시옵소서. 맑은 물 한 모금만, 아니 기력을 찾을 탕약 한 첩만 지어주신다면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종노릇을 하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나이다. 그녀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앞마당을 구슬프게 울렸으나 악독한 조국환의 잔인한 보복이 두려웠던 늙은 의원은 방 안에서 마른 헛기침만 뱉어낼 뿐 끝끝내 굵은 빗장으로 굳게 잠긴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삐걱쾅! 자신을 쫓아내듯 매정하게 닫혀버린 육중한 나무 대문 앞에서 명주는 허망하게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딱딱한 바닥을 박박 긁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머리칼이 산발이 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움막에 돌아온 명주는 쩍쩍 갈라진 붓두막 옆에 덩그러니 버려진 텅 빈 무랑아리를 부서져야 꽉 끌어안고는 마침내 그동안 뼈를 깎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무참히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아무 죄 없는 우리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내리시나이까. 새끼를 잃은 어미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가슴을 찢는 명주의 오열 소리가 비좁고 어두운 부엌을 넘어 메마른 마당까지 서글프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통한 눈물을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찢어진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던 이령은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천천히 바닥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조그마한 오른손에는 지난밤 푸른 달빛 아래서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던 낡고 볼품없는 죽척이 부서질 듯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으며 이령의 서늘한 시선은 굳게 닫힌 살인문을 아득히 넘어 그 누구도 요괴와 산짐승이 두려워 함부로 범접하지 못한다는 강진의 험준한 뒷산, 천관산의 시커먼 봉우리를 향해 꼿꼿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사락사락. 이령은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도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해진 집신끈을 고쳐맨 뒤 메마른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듯한 천관산의 깊고 어두운 숲을 향해 거침없는 첫 발걸음을 묵직하게 내디뎠습니다. 어두컴컴한 숲의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짐승의 아가리 같은 뜨거운 열기가 12세 소년의 얇은 숨통을 턱턱 막아왔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듯 쩍쩍 갈라져 속살을 드러낸 땅바닥 위로는 독을 품은 뱀들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뙬리를 틀고 있었으나 이령의 맑은 눈동자에는 오직 기력을 잃고 쓰러진 송대감과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던 어머니
명주의 애처로운 얼굴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장정들조차 목숨을 잃을까 발기를 끊어버린 죽음의 산이었건만 소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르고 험악한 비탈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참히 채인 낡은 집시는 금세 다해져 너덜거렸고 맨발이 드러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갗이 쓸려 쏟아지는 땀에 화끈거렸지만 그의 묵직한 걸음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으며 메마른 산바람이 거칠게 불어닥칠 때마다 죽어가는 나뭇가지들이 끼기기하며 기괴하고 섬뜩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고통으로 작은 몸이 갈대처럼 휘청거릴 때마다 일영은 허리춤에 꽂아두었던 낡고 볼품없는 죽척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고는 쩍쩍 갈라진 바위와 메마른 클바닥을 향해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톡 텅 일반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무의미한 막대기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리던 그 마찰음이 텅 빈 산등성이를 타고 구슬프게 메아리쳐 울려 퍼졌지만 일영의 예민한 귓가에는 그 소리가 죽어가는 땅의 숨결을 읽어내는 신비하고 영험한 언어처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대나무 죽척의 끝이 거친 돌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과 파동은 소년의 가녀린 손끝을 타고 기어 올라와 캄캄한 땅속 아주 깊은 곳에 겹겹이 숨겨진 안반의 비틀린 생김새와 흙의 빽빽한 밀도를 머릿속에 고스란히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일영은 쏟아지는 땀방울에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탁, 타닥 일정한 박자로 땅을 짚어가며 짐승들만이 아는 비밀의 길을 거침없이 헤쳐나갔고 메마른 흙먼지가 코끝을 찔러와 연신 쿨럭거리면서도 죽척을 쥐어잡은 오른손에는 핏대가 서도록 더욱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험한 산길을 홀로 헤매기를 한참 마침내 일영의 무거운 발걸음이 산중턱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암벽 아래 움푹 파인 기이하고 음산한 지형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주변의 도단한 잡초들은 모두 바싹 말라 비틀어져 밟을 때마다 바스락하고 부서지는 처참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일영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이끌린 사람처럼 암벽의 가장 깊숙하고 서늘한 그늘 밑으로 다가가 손에 쥔 죽척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강하고 바닥을 내리친 바로 그 순간 이전까지 들려오던 둔탁하고 메마른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무척이나 맑고 깊은 울림이 소년의 귓가를 강렬하게 때렸습니다. 찰랑, 둥 아주 미세하지만 절대 착각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청아한 물의 파동이 낡은 대나무의 진동을 타고 소년의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찌릿하게 전해져 왔으며 일영은 하늘이 내린 끔찍한 가뭄의 저주 속에서도 절대 마르지 않는 거대한 지하 수맥이 저 이끼 낀 단단하고 두꺼운 안반 아래에서 여전히 거친 숨을 쉬며 굽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소년은 터져나오는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채 옆에 굴러다니던 가장 날카롭고 뾰족한 돌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는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메마른 흙덩이가 사방으로 거칠게 튀어오르고 손끝에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돌부리에 부딪히기를 수백 번. 일영의 두 팔은 멈추는 법을 모르는 기계처럼 허겁지겁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뙤약볕 아래서 반나절이라는 억겁 같은 시간이 흐르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마침내 소년의 얼얼해진 손끝에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이 닿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딱딱한 흙층을 거칠게 걷어내자 촉촉하게 젖어 윤기가 흐르는 짙은 검은 흙이 그 영롱하고 경이로운 자태를 드러냈고
이령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그 흙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는 힘껏 꽉 쥐어 짜내자 기적처럼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령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터질 듯한 환희가 새어 나왔으며 소녀는 생명수와도 같은 그 귀한 검은 흙덩이를 자신의 낡고 해진 저고리 품에 소중하게 끌어안고는 온몸의 고통조차 잊어버린 채 미친 듯이 가파른 산비탈을 내달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 크게 넘어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으나 이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곧장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미친 바람처럼 마을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무덤처럼 끔찍하고 처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탐욕의 눈이 먼 현감 조국환의 악랄한 졸개들은 미친 개처럼 이 집 저 집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쑤시며 백성들이 목숨처럼 숨겨둔 마지막 좁쌀 한 줌마저 와장창 항아리를 깨부수며 무자비하게 강탈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의 풍경을 가로지르며 숨을 헐떡이던 이령은 거적대기 위에 죽은 듯이 쓰러진 송대감의 곁에서 넋을 잃고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 명주의 곁으로 단숨에 달려들었습니다. 이령의 목소리는 너무도 소리를 지르고 뛰어온 탓에 심하게 갈라져 쇳소리가 났으며 그는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불쑥 내밀며 그 안에 고이 담긴 축축하게 젖은 생명의 흙을 명주의 눈앞에 바짝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저 험한 산속 깊은 곳에 아직 물이 살아 있습니다. 소년의 절규가 텅 빈 마당의 정적을 깨고 쩌렁쩌렁 울리자 절망의 늪에 빠져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명주가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며 놀라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치켜뜨고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아이의 흙 묻은 상처투성이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명주의 거친 손끝에 닿은 이령의 작은 손바닥에서는 메마른 강진 땅에서 반년이 넘도록 결코 맡아보지 못했던 비릿하고도 짙은 생명의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손톱 밑마다 까맣게 뭉쳐있는 것은 바싹 마른 모래먼지가 아니라 틀림없이 물기를 흠뻑 머금은 진흙이었습니다. 이령아, 이것이 정녕 물을 머금은 흙이란 말이냐? 명주의 목소리가 늦가을 찬 바람에 나뒹구는 마른 잎새처럼 파르르 떨렸으며 그녀의 커다란 두 눈에서는 그토록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흙투성이 손등 위로 하얗게 번져 나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그 축축하고 서늘한 흙의 감촉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령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대나무 척을 들고 천관산의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다 땅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찾아낸 과정을 숨 가쁘게 쏟아냈습니다. 예, 어머니 대나무 끝을 땅에 대고 귀를 막은 채 엎드려 있었는데 저 깊고 깊은 바닥 밑에서 우르르웅하며 거세게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산비탈을 기어올라 미친 듯이 땅을 파고 또 팠더니 겉흙 아래에서 이렇게 축축한 진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새카만 눈동자는 기쁨과 희망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 벅찬 환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령의 뺨에 드리웠던 빛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사그라들더니 어둡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허나 어머니, 그 거대한 물줄기는 사람 키의 10배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안반 아래에 단단히 갇혀 있습니다. 흙을 파내고 파내도 끝도 없이 펼쳐진 검은 바위가 앞을 꽉 가로막고 있어 제 작은 두 손과 낡은 호미 하나로는 도저히 그 단단한 돌덩이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령이 울먹이며
늘어뜨린 두 손은 뾰족한 바위를 핥히고 판에다 못해 부르트고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참담한 말을 듣는 순간 명주의 머릿속에는 벼락이 내리치듯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지금 이 강진 땅은 악덕지주 조국환의 잔인한 수탈과 지독한 가뭄이 겹쳐온 마을, 백성들이 짐승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비탈 안반 아래 갇힌 저 거대한 물줄기만이 죽어가는 송대감은 물론이요.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온 강진 백성들을 한꺼번에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국환의 간악한 현올림과 거짓 선동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송대감과 명주 모자를 가뭄을 불러온 역적이자 쳐 죽일 원수처럼 여기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주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물어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거적대기 위에 죽은 듯 쓰러진 송대감의 야윈 얼굴을 한 번 깊게 바라본 뒤 일영의 손에 들려있던 그 귀한 젖은 흙을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을 찢어 고이 싸매어 품속에 깊숙이 품었습니다. 일영아, 대감마님을 곁에서 잠시만 지키고 있거라. 어미가 다녀오마. 비장한 눈빛으로 움막을 박차고 나선 명주는 집신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다리를 놀려 흙먼지가 매섭게 휘몰아치는 강진 장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장터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굴주림과 갈증에 지친 노인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단말말 앓는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고 메마른 흘바람만이 휑휑 불어대는 텅 빈 공터 한가운데서 명주는 주저없이 두 무릎을 쿵 하고 거친 땅바닥에 꿇었습니다. 그녀는 목에서 핏줄이 터질 듯한 온 힘을 다해 울부짖으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저 천관산 중턱 거대한 바위 아래에 맑은 물줄기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땅속을 흐르는 수맥을 찾아냈단 말입니다. 명주의 쇳소리 섞인 절규가 쩍쩍 갈라진 장터의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지만 지나가며 짐승의 뼈다귀라도 주울까 마른 땅을 뒤지던 마을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치며 누런 침을 카악 뱉었고 곧이어 군중 속에서 날선 조소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미친년 보소 역적놈의 수발을 들며 빌어먹더니 드디어 단단히 더위라도 먹고 미쳐버렸구나. 반년 넘게 비 한 방울 안 온 산 꼭대기에 무슨 얼어 죽을 물이 있단 말이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난 군중 속에서 주먹만 한 돌멩이 하나가 휙 하고 날아와 명주의 이마를 퍽 하고 강타했습니다. 이마에 커다란 혹이 솟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마에 쓰라린 고통을 참아낸 채 품속에 생명처럼 안고 있던 찢어진 치맛자락을 꺼내어 바닥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고 눈을 떠 이것을 보십시오. 명주의 외침과 함께 바싹 마른 모래바람이 부는 장터 바닥에 놓인 것은 놀랍게도 짙은 흙빛을 띠며 축축하게 물기를 가득 머금은 진짜 진흙이었습니다. 하얗게 말라비틀어진 흙먼지 속에서 유독 검게 빛나며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 진흙 덩어리를 본 순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두 번째 돌을 집어들던 사람들의 도끼 품은 눈빛이 요동치는 파도처럼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이마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간절한 호소를 토해냈습니다. 이 흙을 똑똑히 보십시오. 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하늘에 맹세합니다. 저 산속 바위를 깰 장정들의 힘만 빌려주신다면 이 끔찍하게 메마른 강진 땅에 다시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 길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명주의 얼굴과 그녀의 찢어진 치맛자락 위에 놓인 생생한 물기의 증거 앞에 시끄럽던 장터에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한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주를 향해 가장 앞장서서 쌍욕을 퍼부으며 뾰족한 돌을 던지려던 덩치 큰 백정 곽씨가 들고 있던 돌멩이를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홀린 사람처럼 머뭇거리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곽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며 명주가 펼쳐놓은 젖은 흘 위로 조심스럽게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뭉툭한 손끝에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닿는 순간 곽씨의 커다란 두 눈동자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진짜 물이다. 물을 흠뻑 먹은 흙이요. 곽씨의 쩍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떨리는 중얼거림은 아주 작았으나 그 쇳소리 같은 목소리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를 깨는 첫 천둥 소리처럼 목이 타들어 가 죽음만을 기다리던 굶주린 군중들의 귓가로 무섭게 번져나가며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주와 일영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돌을 던지려던 장터 사람들은 곽씨의 떨리는 중얼거림에 썰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저마다 흙 묻은 앙상한 손을 뻗어 명주의 찢어진 치맛자락 위에 놓인 찰흙을 만져보려 아우성을 쳤지요. 쓱 누군가의 거친 손가락이 조심스레 흙을 지시기자 그 틈새로 짙은 흙냄새와 함께 축축하고 서늘한 물기가 선명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신령님 진짜 물이오. 내 손가락에 물기가 묻어 나오지 않소. 털썩 한 늙은 촐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통곡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퀭한 눈빛에 무서운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바닥에 내팽개쳤던 삽과 곡괭이를 쥔 손의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며 하나둘씩 명주와 일영의 곁으로 바짝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정말 저 어린 꼬맹이가 그 험한 산속에서 물길을 찾았단 말이요. 반신반의하며 수군거리는 군중들 앞에서 12세 일영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끝이 까맣게 다른 낡은 죽척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고는 어른들조차 움찔할 만큼 당당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대나무 자가 물기를 알려주었소. 나와 우리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확인한 자리요. 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시오. 척척척 일영이 작은 집신을 끌며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자 덩치 큰 백정 곽씨가 거친 콧김을 뿜으며 가장 먼저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가자 어차피 가뭄에 말라 죽으나 관아에 끌려가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여. 저 꼬맹이 말대로 한번 파보자꾸나. 곽씨의 피 끓는 호통에 주춤하던 수십 명의 마을 장정들이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천관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삽자루가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와 수백 개의 집신이 흙바닥을 구르는 타박타박 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우며 굶주린 백성들이 꼬마 아이의 작은 등을 따라 거대한 바위산을 오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장터의 이 소란스러운 소식은 이내 관아의 동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서늘한 마루에서 기생의 무릎을 베고 누워 달콤한 포도를 씹어 먹던 현감 조국화는 헐레벌떡 뛰어온 이방의 보고를 듣자마자 입안의 포도씨를 퇴하고 뱉어내며 비릿한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끌끌끌 미련하고 천박한 것들, 그 메마른 바위산 꼭대기에 물이 있을 턱이 있느냐. 필시 그 요망한 과부년과 핏덩이가 사람들을 홀려 난을 일으키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조국화는 눈을 부릅뜨고 탁자를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방은 똑똑히 듣거라. 당장 포졸들을 풀어 산 밑을 겹겹이 막아라. 그 어리석은 것들이 돌덩이만 파다가 허탕을 치고 기어 내려오면 단 한 놈도 빠짐없이 폭동죄로 엮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관아의 서슬퍼런 협박이 칼바람처럼 몰아쳤지만 살기 위해 천관산을 오르는 백성들의 절박한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올라산 중턱의 가파른 안반지대에 도착한 장정들은 턱 끝까지 차오른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직 일령의 손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낡은 죽척을 바닥에 댄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르륵 득득 메마른 돌멩이 위를 거칠게 스치던 죽척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온 거대한 바위 앞에서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령이 두 눈을 번쩍 뜨며 바위 아래의 붉은 흙을 강하게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요. 이 아래에 거대한 물줄기가 갇혀 있소. 그 순간 백정곽씨가 땀에 젖은 윗옷을 벗어 던지며 무쇠 같은 팔뚝을 치켜들었습니다. 여기다. 이 어린 도사님이 가리킨 여길 깨면 물이 나온다. 다들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 보랑캐. 깡깡 퍽퍽 곽씨의 짐승 같은 고함과 함께 수십 자루의 곡괭이와 삽이 일제히 굳은 땅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쇳소리가 적막한 산중을 요란하게 울렸고 찌는 듯한 땡볕 아래 장정들의 온몸은 금세 흙탕물 같은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거친 바위에 손바닥이 까져 싸렸지만 누구 하나 아프다 불평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명주 역시 거칠어진 손으로 찢어진 치마를 단단히 걷어붙이고 촐로들과 여인네들이 캔 깨진 돌덩이를 쉴 새 없이 날랐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 불쌍한 자식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소. 명주의 목이 맨 절실한 외침에 사람들의 곡괭이질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조국환이 퍼뜨린 흉악한 헛소문과 지독한 편견은 그들이 한데 엉켜 쏟아내는 뜨거운 땀방울 속에서 이미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산 아래 장터 어귀에서는 허름한 집단을 지고 지나가던 낯선 선비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고 섰습니다. 낡고 해진 갓 아래로 범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그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천관산 중턱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행렬을 멀찍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굳게 담은 입가에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스치더니 그는 집단을 고쳐매고 조용히 관아 쪽을 향해 몸을 숨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송진 횃불을 밝혀가며 꼬박 사흘을 짐승처럼 파고들어 간 끝에 마침내 사람들의 눈앞에 집채만 한 거대한 마지막 안반이 그 절망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을 걷어낼수록 바위 표면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나 그 두께와 크기가 너무도 엄청나 사람의 얄팍한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어 보였습니다. 헉헉 안 되겠소. 쇠망치 대가리도 다 부러져 나가고 곡괭이 자루도 쪼개져 동이 났구만. 곽씨가 두 동강이 난 망치 자루를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밤낮의 끔찍한 강행군으로 장정들의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 났고 퉁퉁 부은 손으로는 더 이상 돌멩이 하나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사 같은 현감 사또의 말대로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다 굶어 죽을 목숨이여. 누군가의 처절한 탄식 소리가 무거운 바위처럼 진누를 떼었습니다. 그때 흙투성이가 되어 까마귀처럼 변한 12세 일령이 다시 그 낡고 까만 죽척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거대한 안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깡마른 체구는 집채만 한 바위 앞에서 날파리처럼 작아 보였지만 앙다문 입술과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령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죽척의 끝으로 거대한 바위에 여러 곳을 조심스레 아주 신중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탕팅 바위가 뱉어내는 미세한 소리의 차이에 숨죽여 귀를 기울이던 이령의 손길이 안반의 정중앙에서 거미줄처럼 아주 희미하게 갈라진 틈새에 턱 하고 멈췄습니다. 아이가 번쩍 눈을 뜨며 죽척으로 그 좁은 틈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이곳입니다. 겉보기엔 무쇠처럼 단단해 보이나 이 거대한 바위의 숨통은 바로 여기요. 이 미세한 틈새에 굵은 쇠쇠기를 박아 넣고 남은 온 힘을 다해 동시에 내리치면 바위는 반드시 갈라질 것입니다. 아이가 뿜어내는 비장한 기백에 압도된 장정들은 갈라진 입술을 깨물며 다시금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곽씨를 비롯한 덩치 큰 사내 5명이 바위의 틈새에 시커먼 쇠쇠기를 깊숙이 끼워 넣고 양손으로 남은 유일한 육중한 쇠망치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가 한마음으로 숨을 멈춘 채 핏줄이 터질 듯 붉어진 사내들의 굵은 팔뚝에서 뻗어나온 쇠망치가 휙 하고 허공을 가르며 바위의 틈새 정곡을 향해 무섭게 내리치는 순간을 두 눈이 찢어지도록 부릅뜨고 응시했습니다. 쾅 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이 전라도 강진의 척박한 도랑골 산비탈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어린 이령이 대나무 죽척으로 짚어낸 안반의 미세한 틈새로 시커먼 쇠쇠기가 깊숙이 파고들자 그토록 굳건하게 버티던 거대 안반이 마침내 쩍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두 쪽으로 무참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쩍 벌어진 바위 틈 사이로 마치 수백 년 동안 어두운 땅속 깊은 곳에 갇혀 있다가 족쇄를 끊고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승천하는 거대한 흑룡처럼 엄청난 기세의 물기둥이 쏴 하는 고막을 때리는 굉음을 뿜어내며 허공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이다. 드디어 물이 터졌다. 단 한 방울의 물조차 구하지 못해 혀가 말라붙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며 눈물을 삼키던 사내들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며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풀 날리던 메마른 흙바닥 위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구슬 같은 맑은 물방울들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싹 말라붙어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죽음의 산비탈을 타고 뼛속까지 시린 맑고 차가운 지하수가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내렸으며 그 맹렬한 기세의 물줄기는 순식간에 메마른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타들어가던 논과 밭을 향해 생명수처럼 굽이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던 명주의 파리하고 야윈 얼굴 위로 시원한 물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으며 그녀는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며 촉촉하게 젖어드는 흙을 두 손으로 소중히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애뜬 티를 벗지 못한 어린 이령은 할아버지 송대감이 깎아준 낡고 볼품없는 대나무 자인 죽척을 두 손에 꽉 쥔 채 자신의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떨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 높이 솟구치는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를 벅찬 가슴과 반짝이는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이성을 잃고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어 허겁지겁 물을 들이켜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 약속나도 한 듯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는 진흙투성이가 된 명주와 이령의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준 은인들을 몰라보고 삿대질을 하며 돌을 던지고 핍박을 일삼았으니 제발 이 천하의 몹쓸 백정놈과 마을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오. 가장 앞장서서 명주 모자를 괴롭히고 운막에 불을 지르려 했던 백정곽 씨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처절한 통곡을 터뜨리자 그의 뒤에 엎드린 마을 장정들과 굶주림에 지친 아낙네들 역시 모두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었습니다. 명주는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곽씨를 비롯한 흙투성이 마을 사람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부여잡았으며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거센 물소리를 뚫고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이 귀하고 맑은 물은 하늘이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불쌍히 여겨 내려주신 것이니 지난날의 앙금은 모두 흐르는 물에 씻어 보내고 이제부터 우리는 다 같은 한 식구입니다. 명주의 넓고 자애로운 품에 안긴 사람들은 그동안의 서러움과 미안함에 더욱 크게 오열했으며 허름한 움막 안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송대감 역시 명주가 떠다 준 맑은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마당으로 걸어 나와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빙글에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생명수의 소식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단숨에 달려가듯 순식간에 강진동원의 육중한 대문을 넘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악독한 현감 조국환의 귓가에까지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생의 무릎을 베고 누워 고급스러운 술잔을 기울이던 조국환은 관아의 아전이 헐떡이며 바친 믿기 힘든 보고를 듣자마자 마시던 술잔을 대청마루 바닥에 쨍그랑하고 집어 던졌으며 그의 기름진 얼굴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천하의 천 것들이 관아의 허락도 거치지 않고 지들끼리 쑥덕거리며 물을 파내어 내 현감의 권위를 능멸해 게다가 영모에 휘말려 쫓겨난 그 천한 역적놈의 핏덩이가 땅속의 수맥을 훤히 들여다보는 신묘한 재주를 가졌단 말이냐. 조국환의 탐욕으로 끈적하게 번들거리는 눈빛이 마치 살찐 먹잇감을 단숨에 삼키려 따리를 트는 독사처럼 섬뜩하게 번뜩였으며 그는 뾰족한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한양의 토목 관청에서는 임금의 엄중한 명을 받아 도성에 거대한 치수 사업을 벌이고 있었으나 공사가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땅속의 수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뛰어난 능력자를 구하지 못해 벼슬아치들이 안달이 나 있던 참이었습니다. 옳지 하늘이 내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요망한 어린 놈을 영모의 잔당이라는 죄목으로 잡아들여 한양 토목 관청의 노비로 비싼 값에 팔아넘기고 강진 도랑골의 수로를 개척한 위대한 공로는 전부 이 몸 현감이 가로챈다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촌구석을 벗어나 단숨에 중앙정계로 진출하여 정삼품 당상관의 붉은 비단옷을 입게 될 것이다. 자신의 악랄한 계획에 흠뻑 도취된 조국환은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대청마루로 쿵쿵거리며 뛰어나갔으며 다급하게 징을 요란하게 울려 동원을 지키고 있던 수십 명의 건장한 군졸들을 너른 마당으로 득달같이 집합시켰습니다. 너희들은 당장 날카로운 창검과 밧줄을 챙겨 들고 도랑골 산비탈 유배지로 달려가서 그 되바라진 역적의 핏줄인 어린 놈의 목덜미를 당장 내 앞에 꿇어앉혀라. 만약 그 어미나 마을의 천것들이 감히 관아의 어명의 앞을 가로막고 반항하거든 그 자리에서 사정없이 포박하여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현감 조국환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 동원 앞마당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동아줄과 시퍼렇게 날이 선 창검으로 완전 무장한 험악한 군졸들이 관아의 육중한 대문을 거칠게 박차고 나갔으며 그들이 짐승처럼 내달리는 묵직한 발걸음과 쇠소리가 덜그럭 지축을 흔들며 고요해진 강진 마을에
또 다른 끔찍한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마침내 터져나온 희망의 물줄기를 맞으며 겨우 한숨을 돌린 송대감의 허름한 움막을 향해 조국환의 잔인한 사냥개들이 뽀얀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무자비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명주와 이령은 모처럼 찾아온 평화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맑은 물이 찰랑이는 수로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메말랐던 도랑 옆으로 생명줄 같은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자 오랜 곤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이령 역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벅찬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 우지끈 쾅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산산조각나며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몰려든 군졸들의 거친 발길질이 평화롭던 마당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현감사또에 지어 마신 언명이시다. 저 요망한 어린 놈을 당장 꿇어앉히고 오랏줄로 꽁꽁 묶어라. 살기등등한 군졸 대장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고함을 지르자 마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흙먼지가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군졸들이 달려들어 이령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진을 바닥에 꿇어앉히더니 굵은 밧줄로 칭칭 얽어매려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명주가 혼비백산하여 군졸들의 시퍼런 칼날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어미인 저를 끌고 가십시오. 제발 우리 이령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명주가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면서도 이령을 등 뒤로 숨기며 애원했지만 군졸들은 명주를 거칠게 밀쳐내어 자갈밭에 나뒹굴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흙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본 이령의 두 눈에 시뻘건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령은 밧줄에 묶이던 몸을 미친 듯이 비틀며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몸에 그 더러운 손 대지 마라.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소란에 놀란 송대감마저 방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와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맑은 물을 찾아낸 은인인 죄 없는 핏덩이를 짓밟으면 하늘의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하지만 힘없는 노인의 쉰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도 낫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일어서려 했으나 군졸들이 일제히 창검을 내리꽂으며 서슬퍼런 칼날을 목에 겨누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랏줄에 꽁꽁 결박당한 이령은 거친 흙바닥에 무릎이 쓸리며 질질 끌려가면서도 목이 터져라 고개를 돌려 땅바닥에 쓰러진 명주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울지 마십시오. 이령이는 절대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 부디 옥체만은 강건히 보존하시옵소서. 명주는 산발이 된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거친 자갈밭을 박박 기어가며 멀어지는 아이의 발끝이라도 잡아보려 허우적거렸으나 군졸들이 가로막아 손끝 하나 닿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처절한 순간 명주의 머릿속에는 12년 전 전라도 황살루의 폐주마 쌀독 안에서 죽어가던 핏덩이의 차가운 손을 처음 맞잡았던 그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날카로운 빗으로 후벼 팠습니다. 이령이 끌려가며 남긴 발자국 위로 명주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잔인한 군졸들의 말발굽 소리는 산등성이를 넘어 한없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옥처럼 흘렀을까. 험한 산길을 지나 강진관하로 처참하게 끌려온 이령이 동원 앞마당 차가운 돌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강진 현감 조국환이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채 독사처럼 번뜩이는 비열한 눈빛으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국환의 등 뒤로는 으리으리한 관아의 기와 지붕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널찍한 마당 양옆으로는 몽둥이를 든 나졸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일영의 숨통을 사방에서 옥죄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천한 역적의 핏줄을 달고 요망한 재주를 부려 수맥을 찾아냈다는 쥐새끼냐. 이제부터 너는 한양 토목, 관청의 가장 밑바닥 관노비로 끌려가 평생 내 출세를 위해 캄캄한 땅굴 속에서 흙만 파다 뼈를 묻게 될 것이다. 조국환의 탐욕스러운 웃음이 텅 빈 동원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일영의 귓가에 끔찍한 저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일영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등 뒤로 밧줄에 꽁꽁 묶인 두 손을 필사적으로 꼼지락거리며 무언가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비록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초라한 꼴이 되고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관노비로 끌려갈 참혹한 처지가 되었으나 일영의 소나귀 속에는 결코 조국환 같은 짐승만도 못한 탐관오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소중한 물건이 쥐어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2년 전부터 자신의 목숨처럼 허리춤에 품어왔던 낡고 빛바랜 대나무 잣대인 죽척이었습니다. 억센 포승줄이 여린 살을 파고드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일영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그 작고 낡은 죽척을 손바닥 깊숙이 우겨 넣어 등 뒤에 헐렁한 바지춤 사이로 결사적으로 감추었습니다. 흙먼지 구덩이에 처박힌 채 조국환을 매섭게 올려다보는 일영의 두 눈동자 속에는 이 죽척 하나로 언젠가 반드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겠다는 독하고도 서늘한 결의가 시퍼렇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흐흐흐, 내 이놈, 짐승만도 못한 몰골을 하고서도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조국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가운 가을바람을 가르며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으며 그의 탐욕스러운 두 눈은 굴줄인 승냥이처럼 일영의 등 뒤를 집요하게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평생을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살아온 조국환의 매서운 눈썰미를 피하기에는 일영의 몸놀림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포승줄에 묶인 두 손의 어색한 움직임은 오히려 짙은 의심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내 놈이 방금 등 뒤로 감춘 그 더러운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필시 관아의 귀한 물건을 훔쳐 숨긴 것이렸다. 여봐라, 저놈의 품을 당장 뒤져서 샅샅이 빼앗아라. 조국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락부락한 체구의 군졸 두 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일영의 양팔을 거칠게 비틀었으며 군졸 하나가 일영의 헐렁한 바지춤을 무자비하게 뒤지더니 이내 생명줄처럼 꽉 쥐어져 있던 낡은 죽척을 사정없이 낚아채어 버렸습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제발 돌려주시오. 그것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오. 1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와 곤주림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분신과도 같은 대나무 잣대가 낯선 군졸의 손에 들려 허공으로 치솟자 일영은 두 눈에 핏발이 선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억센 포승줄에 온몸이 옥죄이는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영은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으나 건장한 군졸들의 무자비한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으며 그저 차가운 흙바닥을 뒹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절규를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일영의 그토록 처절하고 애달픈 저항을 지켜보던 조국환은 동정은커녕 오히려 심기가 크게 뒤틀린 듯 비릿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며 군졸이 바친 낡은 죽척을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목숨과도 같다고. 하하하. 참으로 가소롭고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너 같은 천한 노비 놈의 목숨 따위가 대체 이 세상 어디에 쓸모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더냐. 조국화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대나무 잣대를 역겹다는 듯이 집어들고는 턱을 치켜든 채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흙투성이가 된 일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썩어 빠지고 볼품없는 나뭇가지는 한겨울 섣달금음 날 아궁이에 불쏘시개로나 던져 넣어야 제격이지 않느냐. 내 놈이 품고 있는 그 알량하고 헛된 희망도 오늘 이 나무 조각과 함께 산산조각을 내어 영원히 밟아주마. 조국화는 도끼가 시퍼렇게 서린 말을 내뱉기가 무섭게 손에 들고 있던 죽척을 차가운 돌바닥을 향해 있는 힘껏 내동댕이 쳤으며 두꺼운 쇠징이 촘촘하게 박힌 무거운 가죽신을 높이 들어 올려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빠직 관아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정적을 깨고 섬뜩한 파여름이 허공을 갈랐으며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령의 체온이 스며 있던 단단한 대나무, 자가 탐관오리의 잔혹함 앞에 새 조각으로 속절없이 부러지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령의 형형하던 눈동자가 새까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며 고개가 꺾이는 그 참혹한 순간 바닥에 나뒹구는 부러진 대나무 조각 사이로 꽉 막혀 있어야 할 둥근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모두의 시선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좁고 어두운 빈 공간 안에서 오랜 세월 습기를 피하기 위해 짐승의 기름을 먹여 정성껏 말아둔 누런 명주 천 조각 하나가 스르르 기분 좋은 마찰음을 내며 밖으로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먼지가 이는 거친 바닥에 가볍게 툭 떨어지는 그 기이한 천 조각의 등장에 숨을 헐떡이던 일령도 비웃던 조국환도 순간 짠 듯이 숨을 멈추었으며 관아 마당을 맴돌던 바람마저 팽팽하게 얼어붙어 버린 듯 했습니다. 조국환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기분 나쁜 기색을 전혀 숨기지 않은 채 뻣뻣한 허리를 굽혀 흙바닥에 떨어진 누런 천 조각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이 퀴퀴하고 더러운 누더기 조각은 또 무엇이냐.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 살궁리를 하려고 요망한 부적 쪼가리를 숨겨 놓았구나. 조국화는 혀를 차며 무심코 촘촘하게 돌돌 말려 있던 명주천을 활짝 펼쳤으며 그 순간 하늘을 찌를 듯 오만방자했던 그의 얼굴에서 붉은 핏기가 썰물 빠지듯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온전히 그 실체를 드러낸 낡은 명주천의 맨 위쪽 정중앙에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 빛이 선명한 거대한 어보가 묵직하게 찍혀 있었으며 그 아래로는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정갈한 붓글씨가 비단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글을 한 줄 한 줄 다급하게 읽어 내려가던 조국환의 두 눈은 부릅떠졌고 굳게 담은 턱뼈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비단천을 움켜쥐고 있던 두 손마저 한겨울 사시나무 떨리듯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이것이 어찌하여 이런 놈의 품에서 선왕 전하의 친필 어명이 아니더냐. 조국환의 바짝 마른 목구멍 깊은 곳에서 쇳소리처럼 긁히는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단단히 땅을 딛고 있던 그의 두 다리는 이미 재구실을 하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런 명주천은 다름 아닌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선왕께서 남기신 비밀스러운 어명, 즉 천금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도 남을 조선 최고의 친필 밀서였던 것입니다. 그 밀서의 첫머리에는 조선 최고의 천재 관상감이라 불리었으나 억울하게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목숨을 잃은 이도현의 이름석 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의 유일한 핏줄인 어린 아들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찾아내어 보호하라는 선왕의 애끓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환의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밀서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다음 내용이었으니 거기에는 당시 좌의정 송희연 대감이 영모를 꾸몄다는 간신들의 주장이 완전히 조작된 새빨간 거짓이며 진짜 배후 세력들의 추악한 뇌물 장부 내역과 정적들의 명단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명단의 한 구석에는 당시 관아의 말단 관리로 있으면서 무고한 자들을 향해 거짓 증언을 일삼아 지금의 높은 자리까지 기어 올라온 조국환 자신의 이름 석자도 붉은 먹물로 뚜렷하게 박혀 있었으니 이는 곧 그의 목을 쳐낼 시퍼런 작두날과도 같은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아, 이럴 수가. 내 눈이 단단히 미친 것이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단 말이다. 조국환은 다리에 남은 마지막 힘마저 풀려버리며 털썩 소리를 내며 차가운 흙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았으며 그의 넓은 이마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거친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헐떡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탐관오리가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을 지켜보던 일영은 찢어진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을 길게 토해내며 번뜩이는 두 눈을 굳게 감았습니다. 비록 몸은 억센 포승줄에 묶여 차가운 흙바닥을 뒹구는 가장 비참한 처지였으나 일영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품어왔던 낡은 죽척 안에 이토록 거대하고 무서운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뜨거운 용암 같은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올가매던 억울한 굴레와 운명의 단단히 엉킨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음을 뼈저리게 직감한 일영은 곧 한양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를 예감하며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마치 벼락이 치기 직전에 시커먼 먹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은 듯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조국환은 제 손에 쥐어진 낡은 비단 1000조각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숫덩이라도 되는 양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선왕의 밀서를 쥐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거친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출세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선왕의 밀서를 훼손하려 한 대역 죄인으로 몰려 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하얗게 질린 그는 이내 시뻘건 핏발이 선 두 눈을 부릅뜬 채 덫에 걸린 산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것을 당장 불태워라. 어서 저 화로를 가져와. 아무도 보지 못하게 뼈가루조차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조국환에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으나 창과 방패를 든 채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군졸들은 붉은 진흙이 묻은 선왕의 어보가 선명하게 찍힌 그 무서운 밀서에 감히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철거덕거리는 낡은 갑옷 부딪히는 소리만이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제 명령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군졸들의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조국환이 직접 밀서를 찢어발기려 제 소나귀에 악다구니를 쓰듯 힘을 주는 그 아슬아슬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동원의 거대한 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려 젖혀지는 굉음과 함께 누런 흙먼지가 매섭게 일어났고 마치 산군 호랑이가 포효하듯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마른 하늘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 밀서의 손가락 하나라도 되는 자는 삼족을 멸하고 구족의 씨를 말려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압도적인 위험에 화들짝 놀란 조국환의 손에서 밀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자욱한 흙먼지를 뚫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장대한 사내의 허리춤에서는 둥근 쇳덩어리 5개가 맞부딪히며 영롱한 짤그랑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한양 도성에서부터 은밀히 암행을 내려온 추상 같은 어사 방문원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 죽어가는 남도 백성들의 구휼을 살피기 위해 허름한 보찜장수 행색으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강진 땅에 스며들어 있던 박어사는 낡은 나무 조각 하나로 메마른 돌산에서 생명수를 찾아낸 관노비를 탐관오리가 역적으로 몰아 억울하게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은밀하게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박어사의 단호하고도 거침없는 걸음걸이에 맞춰 낡은 집신이 바닥을 구르는 터벅 소리가 동원 마당을 무겁게 울렸고 그의 등 뒤로는 한양에서부터 어사를 철통같이 호위하며 내려온 수십 명의 정예 관군들이 착 일사불란한 발소리를 내며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동원 전체를 빈틈없이 포위해 버렸습니다. 서슬퍼런 시퍼런 칼날이 눈부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공포스러운 장관 앞에서 조국환의 사병들은 들고 있던 창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조국환은 마치 사지가 마비된 병자처럼 입을 쩍 벌린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고개만 간신히 들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 박어사는 흘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버린 조국환을 매섭게 노려보며 단숨에 다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선왕의 밀서를 주워들었고 조심스럽게 흙먼지가 묻은 비단천을 펼쳐 그 안에 적힌 사연과 선명한 어보를 확인하는 그의 눈동자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뜨거운 화산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은 천재 관상감 이도현의 고든 충심과 그를 끝내 지키지 못했던 선왕의 회한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밀서를 한자 읽어 내려가던 박어사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가빠지더니 마침내 꾹 쥐고 있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리며 뼈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내 이놈 조국환, 정령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동원 지붕의 낡은 기와가 들썩일 만큼 거대한 불호령이 터져 나왔고 박어사는 핏발선 눈으로 조국환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며 쩌렁쩌렁하게 일갈했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선왕 전하의 은밀한 어명을 제멋대로 훼손하려 한 것도 모자라 평생을 바쳐 나라에 헌신한 꼿꼿한 충신 송이연 대감을 핍박하여 차가운 옥에 가두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천재 관상감의 유일한 핏줄을 관노비로 만들어 타국에 팔아넘기려 하였느냐. 내 놈의 추악한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무고한 백성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었으니 이 끔찍한 죄를 어찌 다 갚을 작정이냐. 천지를 뒤흔드는 박어사의 벼락 같은 호통이 귓가를 때리자 그제야 자신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조국환은 혼비백산하여 엎드린 채 이마가 부르트도록 딱딱한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고 쿵쿵쿵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오해이옵니다. 어사또 소인은 그저 저 천한 노비놈이 요망한 물건으로 순진한 백성들을 현혹하기에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을 뿐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콧물과 눈물이 추하게 뒤범벅된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조국환의 구차하고도 비루한 변명은 채 끝을 맺지도 못하였으니 박어사의 차가운 손짓 한 번에 곁에 서 있던 관군들이 달려들어 조국환의 화려한 관복을 갈기갈기 찢어 벗겨내고는 억센 굵은 포승줄로 목부터 발목까지 꽁꽁 묶어 바닥에 꿀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기세를 부리던 강진 현감의 비참하고도 초라한 몰락을 동원박 담장 너머로 숨죽여 지켜보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감격의 환호성을 내질렀고, 만세, 어사또 만세, 하늘이 우릴 도우셨다 를 외치는 백성들의 뜨거운 함성이 강진 하늘을 찢을 듯 뒤흔들며 메아리 쳤습니다. 한편 거친 포승줄에 묶인 채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극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령은 박어사의 묵직한 명을 받은 관군이 다가와 서늘한 칼날로 억센 오랏줄을 툭 끊어내자 비로소 돌처럼 굳어있던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고, 오랫동안 마비되었던 팔다리에 피가 돌며 뼈를 깎는 듯한 저릿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그의 붉어진 시선은 오직 제 발치에 떨어져 뒹구는 두 동강난 낡은 죽척 조각에만 오롯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령아, 이령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애절한 여인의 부름과 함께 동원 마당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온 이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이령을 구하기 위해 거친 돌길을 맨발로 달려온 송이연 대감의 여종 명주였으며,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채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이령의 품에 와락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령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차가운 바닥에 뒹굴던 부러진 죽척의 조각들을 주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소중이 가슴에 품고는 제 품에 안겨 오열하는 명주의 가냘픈 어깨를 단단히 끌어안으며 12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었고, 낡고 볼품없는 나무 조각 하나가 운명의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그 벅차고 감동적인 순간의 맑은 바람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따스하게 동원 마당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애끓는 통곡 소리에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마저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령은 제 가슴팍을 적시는 명주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녀의 작은 발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고, 부러진 죽척의 조각들은 마치 제 소임을 다했다는 듯 은은한 대나무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어오던 매서운 바닷바람마저 고요해진 동원 마당에는 오직 12년 묵은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후련한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치며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짹짹거리는 참새 떼소리가 아침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질 무렵 암행어사 박문호는 흙먼지 묻은 관복을 단정히 여미고 송대감이 기거하는 초라한 움막을 직접 찾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선 박어사는 거적을 엮고 있던 송대감의 굽은 등을 보자마자 갓을 바닥에 내려놓고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어 큰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불초한 후배 문헌이가 이제야 찾아뵈어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선왕전하의 밀서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으니 대감마님의 억울한 누명은 이제 모두 벗겨질 것이옵니다. 송대감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낡은 명아주 지팡이를 움켜쥐며 앙상한 손등에 푸른 핏대가 솟아오를 정도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붉어진 눈시울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습니다. 박어사의 품에서 나온 바래고 낡은 천 조각, 즉 부러진 죽척 속에 12년간 웅크리고 있던 그 밀서에 적힌 진실은 실로 하늘을 놀라게 할 만큼 참혹하고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밀서의 주인은 12년 전 조선 팔도의 물기를 훤히 꿰뚫어보며 치수사업의 대가로 불렸던 관상감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정의 간신배들이 백성을 구휼할 쌀을 빼돌리고 강둑 공사 자금을 착복한 비리를 알아채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영모의 덫에 걸려 제거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순간에도 그는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선왕에게 진실을 고하고 송대감의 결백을 증명할 밀서를 작성하였으나 궐에 닿기도 전에 간신들의 흉계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숨이 끊어지던 밤, 이도현에 충직했던 늙은 하인은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 일영과 밀서를 숨긴 대나무 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추격에 크게 다친 하인은 충청도 연산 황살루 근처의 폐주막에 다다랐고 마지막 순간 텅 빈 커다란 쌀독 안에 아이와 죽척을 숨겨둔 채 그 앞을 가로막고 장렬히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인지 마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 길에 오르던 명주가 물을 구하러 그 주막에 들렀다가 쌀독 안에서 애는거리며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여 거두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사필귀정의 거대한 인연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진실을 모두 듣게 된 명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굵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일영아. 명주는 일영의 투박한 두 손을 꽉 부여잡으며 가슴 먹먹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쓰러져가는 조선을 살리려던 참으로 위대한 분이셨구나. 내가 쩍쩍 갈라진 강진 땅에서 단번에 물길을 찾아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박어사 역시 훤칠하게 자란 일영의 머리를 든든하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구나. 너는 아비의 놀라운 천재성을 옥구슬처럼 물려받았어. 임금께서 이 기막힌 사연과 내가 백성들을 구한 공로를 아시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그날 오후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과 함께 물길을 찾아낸 일영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자 강진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쿵덕쿵덕 하늘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쌀과 고기를 모아 초라한 송대감의 움막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거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타들어 가던 목마름을 죽여준 그 생명수가 다름 아닌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천재. 관상감의 핏줄이 이뤄낸 거룩한 기적임을 깨달은 백성들은 일영과 송대감을 향해 수백 번이고 허리를 굽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권력을 믿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며 일영의 목숨까지 앗아가려 했던 탐관오리 조국화는 굵은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되는 덜컹거리는 소달구지 위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이 쳐죽일 놈아, 우리 고혈을 빨아먹은 악귀 같은 놈. 달구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터를 지날 때마다 분노한 백성들이 던지는 썩은 달걀과 오물들이 퍽퍽 소리를 내며 조국환의 얼굴에 들러붙었고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처참하고도 치욕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강진 앞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마침내 12년이라는 길고도 캄캄했던 유배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붉은 관복을 갖춰 입은 송대감이 짐을 꾸려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송대감은 낡은 보찜 대신 희망찬 미래를 짊어진 자신의 자랑스러운 딸 같은 명주와 이제는 천한 머슴이 아닌 충신의 핏줄이자 조선을 다시 살려낼 든든한 대들보 일영을 향해 주저없이 따뜻하고 넓은 두 손을 활짝 내밀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어진 명주의 두 손이 덜덜 떨리며 송대감의 내민 손을 덥석 부여잡았고 일영 역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위로 자신의 두 손을 포개어 얹었으며 눈부시게 맑은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금빛 가루를 흩뿌리듯
찬란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송대감이 인자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주야, 일영아, 너희 두 사람이 곁에 없었다면 늙고 병든 나는 진작에 이 척박한 강진 땅에서 뼈를 묻어 한 줌 흙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산사의 은은한 종소리처럼 묵직하면서도 다정하게 객사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면 내 너희를 더 이상 천한 노비가 아닌 진정한 핏줄로 삼아 평생토록 아끼고 보살필 것이니 더는 지난날의 서러움을 마음에 두지 말거라. 그 진심 어린 말에 명주는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거친 무명 치맛자락으로 연신 훔쳐내며 땅바닥에 엎드려 끄끄거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일영 또한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송대감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으며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채비를 마친 일행이 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와 다그닥 경쾌한 말발굽 소리가 흙먼지 피어오르는 신장로 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 길은 12년 전 살을 내는 듯한 비바람을 맞으며 죄인의 신분으로 쫓겨오던 그 지옥 같았던 유백일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습니다. 그들이 전라도 나주와 장성의 고을을 차례로 지나갈 때마다 쩍쩍 갈라져 죽어가던 강진 땅에 기적처럼 맑은 물길을 열어 백성들을 살려낸 천재 소년, 일영과 그를 헌신적으로 길러낸 지혜로운 여종 명주의 이야기가 이미 전설처럼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있었기에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좁은 길가에 겹겹이 늘어서서 목청껏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우리를 살리신 은인들이 지나가신다. 대감마님과 도련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백성들은 저마다 낡은 대나무 바구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찰수수 떡과 붉게 잘 익은 달콤한 홍시를 꺼내어 일행의 수레 앞에 넙죽넙죽 바쳤고, 와글거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기쁨의 눈물이 서늘한 가을 들녘을 후끈하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일행의 가마가 마침내 충청도 연산 땅에 가파르고 험한 황살로 고개 초입에 다다랐을 때 서늘한 산바람이 쏴 불어오며 사각사각 마른 억새를 스치고 지나가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명주는 짐짓 굳어진 얼굴로 가마꾼들에게 다급히 손짓을 하여 가마를 멈추게 하더니 집신 씨는 발로 사부작 마른 낙엽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땅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일영의 듬직한 손을 꼭 맞잡고는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어두운 숲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일영 역시 어머니의 깊은 뜻을 단번에 알아채고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12년 전 추적추적 내리는 차가운 빗줄기를 피해 갓난아기를 품에 껴안고 숨어들었던 그 폐주막은 거센 비바람에 깎이고 썩어 들어가 옛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있었지만, 삐걱거리는 썩은 나무 기둥 너머 흙부뚜막 옆에는 시퍼런 이끼가 낀 낡은 쌀독 파편만큼은 진흙더미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적막한 폐허 한가운데 우뚝 선 일영은 품속의 낡은 명주천으로 소중하게 싸서 간직해둔 부러진 죽척 조각을 조심스레 꺼내어 거친 대나무 표면을 어루만졌고, 달그락거리는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가늘게 깨뜨렸습니다. 일영이 촉촉하게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숨을 돌렸던 곳이 바로 여기 이 흙바닥 위였군요. 그의 슬픈 눈길은 이끼 낀 깨진 쌀독 파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 그 무서웠던 밤 어머니께서 저를 외면하고 홀로 도망치셨다면 저도
이 죽척 속에 담긴 진실도 영영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썩어버렸을 것입니다. 명주는 훌쩍 커버린 일영의 듬직한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눈물이 고인 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그 험한 산길을 무사히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느냐. 명주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포근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서로의 목숨을 기대어 살린 것이란다. 일영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러진 죽척의 작은 조각 하나를, 그 옛날 낡은 쌀독이 놓여있던 흙바닥을 파내어 고이 묻어주었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꽉 감은 채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아버지 이도현과 어린 핏줄을 지키려 목숨을 바친 충직한 하인의 넋을 기리며 땅에 이마가 닿도록 깊은 절을 3번 올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맑고 시원한 산바람이 쏴 소리를 내며 무성한 나무십들을 일제히 흔들었고, 마치 구천을 떠돌던 억울한 원혼들이 깊은 하늘 풀고 하늘로 홀가분하게 올라가듯 부드럽고 평온한 기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무거운 짐을 마침내 훌을 털어낸 두 사람은 한결 가벼워진 산뜻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되돌아 나와 일행과 합류하였고, 다시 덜컹거리며 구르기 시작한 수레바퀴는 북쪽을 향해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 붉은 노을 너머로 넘어갈 무렵, 일행의 벅찬 눈앞에는 마침내 멀리 한양 도성의 웅장한 숭례문 성루가 노을빛을 받아 온통 붉게 타오르듯 위풍당당한 자태를 드러내며 서 있는 넓은 언덕 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숭례문 성루 아래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백성들과 마중 나온 대신들이 멈춰 선 수레바퀴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늙은 대신들의 목이 맨 부름에 송대감은 천천히 주름진 손을 들어 낡은 휘장을 걷어 올렸고, 곁에 바짝 붙어 앉은 명주와 일영의 맑은 눈동자에는 마침내 당도한 한양 도성의 거대한 그림자가 붉은 노을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육중한 궁궐의 붉은 대문이 열리고 대전으로 나아간 송대감은 어좌 앞에 엎드려 품속 깊이 간직해 온 선왕의 밀서를 두 손으로 받치며 지난 12년간의 억울한 진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읽어 내려가던 임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뼈저리게 통탄하며 송대감에게 좌의정 벼슬을 되돌려줌과 동시에 백성들의 고혈을 빤 간신 무리들을 하옥하라 엄히 명했습니다. 특히 일영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던 조국화는 즉시 파직되어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거친 파도가 치는 절의 고도로 비참한 유배를 떠나게 되었으며, 온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며 돌팔매질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이도현의 고귀한 핏줄인 어린 일영을 친히 불러 총명함을 칭찬하며 종구품의 벼슬과 함께 관상감에서 수리학과 지리학을 배울 수 있는 특전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어 임금의 따스한 시선은 곁에 엎드린 천한 여종 명주에게 향했으며, 목숨을 걸고 대감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낸 공로를 치하하고는 내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화르륵 타오르는 붉은 화로 속으로 명주의 노비 문서가 던져져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사라졌고, 마침내 평민으로 면천된 명주가 서러운 눈물을 터뜨리자 일영이 작은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일영은 관상감에서 가장 뛰어난 관리로 이름을 떨치며 조선 팔도에 막힌 물길을 시원하게 뚫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위 대신들이 앞다투어 화려한 금척과 은척을 선물했지만 일영은 그것들을 창고에 넣어둔 채 거대한 치수 도면을 펼칠 때마다
늘품 속에서 손때 묻은 낡고 부러진 대나무 자의 반쪽을 꺼내어 올곧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 보잘것없는 대나무 자를 쥘 때마다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준 명주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떠올리며 자만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을 위한 진심을 되새겼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려앉은 한양 중심부의 커다란 기와집 마당. 백발이 성성한 송대감이 흔들 의자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태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명주가 향긋한 찻잔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푸른 관복 차림에 일영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할아버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신분마저 멀었던 세 사람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며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되어 활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버려진 낡은 대나무 자 하나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천한 여인의 숭고한 진심. 그 작은 씨앗이 결국 온 나라에 생명의 물줄기를 흐르게 한 가슴 벅찬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